수학으로 이렇게 또 이제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학은 지금 3개 정도 학원에서 한 350명,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빠른 속도로 확장이,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플립이라는 프로그램, 영플립에서 조금 발전해서 수플립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수학 프로그램과 과연 뭐가 다른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U2M도 있을 거고, 강의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우리보다 더 먼저 이렇게 발달한 그런 수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어떤 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영점을 위해서 개발을 했고, 손수소프트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저희가 한 1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적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저희가 직영점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을 저희 직영점이 있는 곳에는 공급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수학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대치동에 저희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컨텐츠 개발팀이 영어 컨텐츠 개발팀, 수학 컨텐츠 개발팀, 대치동에 고3 모의고사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 팀을 대치동에 두고서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텐츠 출판사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컨텐츠 구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학원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프로그램은 달라집니다. 지금 사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그 무기를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무기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과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수학학원 전단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수학학원 전단을 나눠주는 장면인데, 수학학원 전단을 받아가면서 애들이 이 정도에까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은 원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교 앞에서 전단을 나눠준다고 애들이 봤습니까? 안 봤죠.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틀어보면 그 너무나 소중하게 전단을 받아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이런 컨텐츠들을 같이 공유해서 마케팅에도 이런 식의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금방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에 20개 정도의 직영점에 한 4,000명 정도의 직영 학생이 있고요. 이 성장은 저희가 8년 정도 전에 이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더 이상 영어에서 양적 성장은 멈췄고요. 질적 성장, 컨텐츠와 프로그램 성장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양적 학원의 성장은 한 7, 8년 전에 4,000명 수준에서 멈춘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학원은 지금 대구에 2개, 그리고 대치동에 1개 해서 3개 학원에 한 400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수학에 듣고 있고, 지금 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플립, 수플립 프로그램, 손수 소프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캐릭터나 출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 주로
그 수성구, 대구 수성구와 그리고 대치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치동도 코로나 기간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힘들었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저희 학원 여기 빌딩 모습이고요. 옆에도 보면 다 저희 학원들이 다 보이죠. 저희 학원들이 다 보이고 옆에도 보면 다 저희 학원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수성구 쪽에 한 곳에만 이 정도의 많은 학원들이 저희 학원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대치역 사거리에 있죠. 대치역 사거리에 이렇게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탐 영어도 있고 수학은 그리스 수학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에 이 정도의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이 많은 경쟁 속에서도 저희가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은 월세가 너무 비싸요. 여기 한 칸이 27평, 실평수 27평인데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평수 27평에 정말 비싸죠. 자, 수학학원이고요. 수학학원의 이제 모습입니다. 영어학원의 결과들을 매년 이렇게 내고 있죠. 서울대 의대라든지 매년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합격증이고요. 자, 그리스 수학에 대해서 초등도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은 내신 위주의 그런 내신과 성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은 교구라든지 이런 각종 초등 교재를 통해서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초등에 대한 컨텐츠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초등에 대한 컨텐츠가 책이 한 300권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초등 교구의 예시고요. 그리고 책에도 이렇게 저희 캐릭터를 같이 넣어서 애들이 캐릭터와 같이 애착을 가지고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 가맹되어 있는 이런 학원들에는 캐릭터가 나가서 또 광고 지원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원장 선생님일 건데요. 전부 다 원장 선생님일 건데 학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이 진정성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원장님들이 많이 써봤을 겁니다.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더 이상 발달이 안 된다든지 컨텐츠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개발만 하는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일단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처음부터 직영점 우선으로 해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발에 저희가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적으로 개발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겠죠. 저도 사실 중간에 사람인지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생각? 이거 차라리 부동산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업을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줄까라는 그런 진정성이 없었다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생 성적 향상과 이로움을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이 위에가 먼저인가? 아니면 돈은 누구나 벌어야 되겠죠. 생활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게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학원의 지속성이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우선사항이 학생 성적과 학생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애들의 성적 향상에 기뻐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롱런할 수 없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이제 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애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 이게 돈 계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사와 직원들은 진정한 동반자인가? 제가 지금 학원을 한 지가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정도 됐는데
직원을 1년은 속일 수 있습니다. 1년은 잘 이렇게도 말하고 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서 1년은 속일 수 있어도 과연 직원을 10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재주로서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직원들도 다 느낍니다. 이 사람이, 원장님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나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나를 하나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를 직원들도 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 수플릿 프로그램을 개발한 선수 소프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벌써 보면 2011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2년이죠. 그래서 11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정말 중간에 제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새로 개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는 이런 교육에 대한 진정성, 애들과 학부모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졌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종 상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있었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내주고 저희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90% 돈을 내주고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상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수플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수학의 어떤 부분을 모르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학부모들은 과연 이렇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절대 모르겠죠. 물론 뛰어난 학부모들은 정확하게 잡아내서 이렇게 하는 학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학부모죠. 학교 선생님들은 과연 그러면 아이들마다 우리 아이가 함수를 잘 모르는지, 무슨 통계를 잘 모르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알기는 힘들 겁니다. 학원의 학원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A급 선생님만으로 학원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는 원장님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선생님이 왔을 때도 똑같은 그런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균일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간다 할지라도 A에 대한 기록을 학원 측에서 원장님께서 모두 다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한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애가 나갔을 때, 애들은 학원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에 나갔을 때조차도 예를 들어서 학원에 나갔는데 파일을, 애들 이때까지 틀렸는 문제, 이런 파일들을 다 제공해서 애를 내보낸다면 사실 나가고 다른 학원에 비교해보고 다시 들어오는 학생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은 엄청난 홍보의 그러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학원을 돌아봐도 이 학원만한 학원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정말 그 학원 분위기에 그리고 마케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갔을 때 얼마나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를 인지하고 나간다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면 나중에 더 크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나가고 다시는 안 온다? 그럼 이제 학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학원도 사실 애들이 많이 나가고 하지만 나갔다가 들어오는 학원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들도 일하다 보면 이 완벽한 학원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밖에 나가보니 훨씬 이상한 학원들이 더 많아서 다시 들어오는 선생님도 많고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원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비교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말을 내가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이 혹은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알고 있는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교권에 드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 못합니다. 그냥 많이 나오죠. 메타인지라고, 뒤에도 나올 건데 메타인지라고
애들은 책을 많이 보고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다고 인지를 할 뿐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인지만 하고 있는 거죠. 봤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 EBS에서 나왔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학생은 상위의 0.1% 안에 듭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기가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자기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누구를 시키면 된다?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뛰어난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자기가 할 줄 안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를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우선적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부분은 정말 많이 원장님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수플립의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메타인지 향상입니다.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구분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확인해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보는 거죠. 자, 공부는 어렵게 해야지 잘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듣고 단순히 자기가 풀어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하는 겁니다. 듣는 거는 쉽죠. 듣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듣고 알았던 거를 다시 꺼내보고 남한테 쉽게 설명해보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기 머릿속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았던 부분을 선생님한테 설명해 보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맞춤별 커리입니다. 학생들마다 다 맞춤별 커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내신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로 맞춤별 커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와 국어와 다르게 수학은 어떻게 보면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의 내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학생들과 학부모한테 이렇게 조금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학교에 맞는 내신 문제를 맞춤식 내신 문제, 학교마다 조금 내신 문제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내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석해서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학교가 되는 그런 학교의 내신 문제를 저희 수플립 팀에서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고 탑재를 시켜서 미리부터 딱 맞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학교는 이 문제가 서술형이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맞춤별 그런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맞춤별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이 학생은 개념을 모르는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지, 문제풀이에 적용을 못하는지, 수학 부분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안 돼 있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 파악이 안 되는지, 계산력이 약한지, 계산이 실수가 있는지, 이런 학생들마다 다른 그런 처방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예시고요. 이런 학생별 학습의 예시입니다. 예시고, 자, 3단계는 그리고 선생님한테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틀렸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시 설명해보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나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한테 설명해 줄 때가 가장 애들이 발달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친구나 못하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 주도록 시켜보면 부모들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불만이 들어오죠. 사실 이게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직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더 발달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학원이 인건비 아끼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곡해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애들한테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선생님한테 설명해보고 선생님이 틀린 거를 바로 잡아주고, 이 정도까지 지금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학생이나 친구한테 설명해주는 거는 학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인식의 발달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실제 학습하고 1대1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덜 수도 있어요. 그냥
1대 다수로 강의했을 때보다 이렇게 1대1 첨삭을 하거나 하면 인건비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결과가 나오고 애들에 대해서 훨씬 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원의 인지도나 롱런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많아질 수가 있고, 실제 원장님들이 강의하신 내용을 수플립에 탑재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 학원에만 제공되도록 그렇게 탑재도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애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50명에 대해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실강만 했을 때 이 탑재해서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컨텐츠도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애들에 대한 영향력도 훨씬 더 발휘될 수도 있겠죠. 자, 나중에 조금 더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되어져 가나 하면, 지금은 고3이나 고등학교 가서 이제 얘가 어떤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대치동에 특히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수성구에 저희 학생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성구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하면, 자, 서울대 의대 갔는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틀린 문제가 무엇이며 학습 내용, 양과 내용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애들의 학습량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인공지능이 따라붙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3 때까지, 고1, 고2, 고3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애들의 학습량이나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얘가 지금 목표가 예를 들어서 서울권에 의대 진입이 목표인데 지금 학습량이나 이런 게 속도가 빠른지 늦는지 보통인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점점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한 개인화된 맞춤화된 그런 서비스가 더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구글이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다 이렇게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데이터는 그 지역의 거점 학원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데이터를 쭉 축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아서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학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가치는 앞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애들이 나갔다 계속해서 매년 이제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애들을 수강료를 받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자산을 놓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자산이 뭐다? 바로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그 어떤 대형 학원이 그 주위에 들어와도 그 학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인 거점 학원의 그 주요 학교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학원은 바로 그 지역의 A 학원 혹은 B 학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이런 데이터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데이터를 쌓아 놓는다면 나중에 정말 강력한 그 학원의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많이 봤을 거죠. 강의를 듣는 것은 5% 정도, 남한테 설명해 보는 것은 90% 정도의 효과가 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메타인지와 맞춤별, 그런 학습, 일반 시기도 마찬가지고 내신 때도 이런 맞춤 학습이 가능하고요. 1대1 플립 러닝. 플립 러닝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플립 러닝을 하면 A급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는, 물론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즘 구인난이 제일 심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학원을 못해서 구인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A급 강사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의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평준화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내용들이고요. 실제 수플립을 하고 있는, 오답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데일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학생별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공유가 되겠죠. 자, 선생님의 이런 커멘트들, 선생님 커멘트들 쭉 이제 계속 축적이 되고요. 애들이 이렇게 백지노트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수플립 수강 후기입니다. 후기들. 애들이 실제 학습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수강 후기고요.
수강 후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떤 학습을 했는가, 저희 이제 학원 이름이 그리스수학 831인데 이렇게 학습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고,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답신도 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문자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자, 합격 비결이고요. 실제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강의할 때보다 인력이 조금 더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100%는 다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들어도, 이렇게 상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려놓으면 그 학원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단순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임금비 계산보다는 미래를 보고서 투자 개념으로, 지금 매달 수입은 조금 더 학생들이 더 늘으면 더 늘겠죠. 더 늘 수도 있어도 마음 자세에서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이렇게 더 애들한테 더 좋은 시스템을,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더 써서 더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제공해 준다면 결국 그 진정성은 반드시 대가가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저도 13년간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한 교실 하나 빌려서 10명 정도도 안 되는 학생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어가 4,000명이고 수학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성장의 비결에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도 그걸 느끼고 학부모도 느끼고 학생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낄 때 학원이 성장하고 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캐릭터도 이렇게 한 3년 정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시 학원을 하는데 지금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전 세계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그 파급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교육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데, 입시 교육을 수출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8년 정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3년 전에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애들이 너무 기뻐해요.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 캐릭터입니다. 고양이와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접목해서 아이디어를 제가 내고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귤냥이와 친구들, 원장님들 구독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 보면 귤냥이와 친구들이라고 있고, 나중에 저희와 같이 하시면 이렇게 캐릭터도 공유하고 학교 앞에 마케팅을 나가보면, 마케팅을 나갈 때 그 학원 이름을 이렇게 딱 들고 나가면 애들이 사진을 찍겠죠. 그럼 그 학원 이름이 노출이 됩니다. 그 학원 이름이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애들이 자기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립니다. 우리가 올려라 소리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올려요. 그러면 그 지역의 학원 이름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굿즈를 저희가 애들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치고 숙제 잘해오고 하면 이런 굿즈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지만 이런 작은 하나의 이런 걸로서도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시커먼 고등학생들도 이런 거를 저는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키가 185가 되고 시커멓게 이렇게 해서 가방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가방에. 그만큼 애들이 순수하고 또 그 학원에 대한 애착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거 뭐 서울에 얼마 전에 박람회 했던 어린애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교의 대치와 수성구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교구 수학이라든지 초등 수학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두 번 나가보면 이제 애들이 뛰어와서 이렇게 그 학원을 알아보고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성구와 대치동, 우리나라 최고 격전지죠. 일부러 저희가 수성구에서 커서 대치동에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지금 학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학원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마케팅 방법도 이제 뭐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들도 이제 공유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빨리 좀 끝났는데 뒤에 또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더 하실 거고 궁금한 점 뒤에 다 들으시고 궁금한 질문을 할 때 또 더 많은 시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다 원장님들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뭐 법률적인 노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희도 큰 학원이다 보니까 13년 정도를 이렇게 하고 큰 학원이다 보니까 노무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또 강사님들이 학원을 바로 앞에 차리는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많은 원장님들 다 겪는 그런 문제들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시 한번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